안녕하세요. 조용성 변호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수사관으로부터 제안받으셨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한번 받아보시지 않겠냐. 혹은 거꾸로 내가 피의자, 피고소인, 지금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사람인데 범죄를 저질렀다고 내가 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많으실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제 정식 용어는 일단은 폴리그래프이고요. 폴리그래프라는 것은 이제 그 거짓말 탐지기의 이제 요즘 용어입니다. 과학수사 기본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폴리라는 뜻은 일단 많은이라는 뜻이고, 그래프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많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받으면은 이제 어떤 신체의 생리적인 이제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그래프의 이제 분석을 통해서 참인 그래프 그리고 거짓인 그래프의 패턴을 파악을 해놓고, 그 패턴에 따른 신체 반응, 어떤 진술에 따른 답변에 따른 그 그래프 파형이 나올 때 이 질문에 대한 참이냐 거짓이냐를 보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검사를 할 때에 이게 과연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참이 나왔을 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냐, 거짓이 나왔을 때 얼마나 불이익이 될 것이냐. 근데 제 경험상 봤을 때는요, 피의자, 피고소인, 즉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지위에 있으시면 이거는 100% 그냥 안 받으시는 게 아주 그냥 그 상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게 받으셔가지고 지금 그 지방경찰청에 있는 이 폴리그래프 검사관이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개개의 어떤 혐의와 관련된 개개의 질문들에 대해서 만약에 진실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존에 선생님들께서 피의자 신문을 받으시면서 했었던 내용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이게 여전히 동일하게 그 진술이 유지가 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봐주지, 여기서 찬반응이 나왔다 해가지고 분명히 그러면 이분은 죄를 전혀 짓지 않았을 거야 라는 이런 가치 판단으로 나가지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결국 조사해서 기소를 시켜가지고 재판에 넘겨서 처벌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조사 결과든지 피해자나 지금 피고소인에게 그 유리한 내용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보다는 불리한 경우로 잡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적으로,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이거는 좀 안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즉, 잘 나와야 본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 반응이 나면 어차피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것 정도에 머무르고, 근데 만약에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나는 정말 자신 있게 그 폴리그래프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했는데 만약에 거짓 반응이 나오면은 그때는 콱 잡히는 겁니다. 거짓 반응이 나타나 버리면 이걸 수사 보고서에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탐지기 폴리그래프 조사 이 회보서를 이제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회보를 해주는데, 이 개개의 어떤 구성 요건적 사실, 즉 이 혐의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여러 차례 변주를 하면서 질문했더니 이러한 질문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 피의자 신문에서 지금 피의자, 피고소인이 거짓말을 했고, 따라서 고소 사실이 오히려 더 맞다라는 이 심증이 무조건 가버리고, 이 심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수사보고로 채택을 해가지고 그 내용에도 들어가고 또 기록에도 편철을 해버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재판까지 이제 딸려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나와야 그냥 본전이고, 안 나오게 되면 엄청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수사관조차도 갑자기 조사 결과 회보서가 나왔는데, 나도 이분이 정말 자기가 그 무결하다, 그 무죄이다라고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런 줄 알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 불기소 의견 쪽으로 조금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부 거짓반으로 나온 거예요. 거짓반으로 나왔으면은 이거를 이런 이제 수사 결과 보고를 이제 수사 보고를 써야 되는데, 이 거짓 반응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러면은 불기소로 넘겨야 되는지 굉장히 그러면은 판단하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이러면은 이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른 증거들을 볼 때 증거 불충분이거나 이제 죄가 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이제 이 뒤집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튼,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소인에게 무척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관도 그러면 이 조사 보고서에 이제 맥락을 맞춰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뭘 하더라도 이거는 피의자,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해서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다만 이걸 했을 때 이제 조금 유력하게 이제 되는 경우에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무고의 혐의로 지금 내가 무슨 성범죄 피해나 혹은 뭐 모욕을 받았다거나 뭐 협박을 받았다거나 이게 증거가 없잖아요. 모욕 받았으면은 이제 들었던 사람이 정확하게 진술을 해주지 않는 이상 이제 증거가 되게 어려우니까 말로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고의 혐의가 있을 때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사람을 형사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오로지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잘못 고소하는 지금 경험한 사실에 반하여 기억한 사실에 반하여 고소하는 게 아니라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즉 고소인 중에서는 좀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고소를 당한 즉 피의자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잘 나와야 본전입니다. 잘 나와야 본전이고 괜히 잘못 나오면 여기서 그냥 심정이 퀵 돌려져가지고 아니면은 더 심정이 강화돼가지고 이거에 기반해가지고 이 사람 역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증거에 오히려 보강 증거가 되어줘 버리는 게 있겠죠. 다른 애매한 증거들 때문에 기소를 못할 거를 그 지금 이제 거짓말 탐지기 이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것까지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기소 의견임 이런 식으로 잘못 나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네, 안전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